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국에 오면은 첫 번째 가는 교가 있고 갈 때도 갑니다 하고 인사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역시도 이제 초창기 때부터 시작한 때부터 우연스럽게 참석하게 돼가지고 그러게 한 거의 20여 년 가까이 그 교회를 나갔었는데 오면 왔습니다 하고 또 선교 보고 다니니까 갈 때 갑니다 하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후임 목사 와가지고 한 2달 정도 후원 하는 척 하더니 다 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한국에 오면은 어떻게 좀 편하게 갈 교회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 좀 가서 좀 편하게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편하게 하는데 자꾸 우리 딸들하고 초창기 때 같이 찬양했던 것이 자꾸 맴돌아 얼굴이 떠오고 그래 참 그래도 우리 반주들 목사님 계신 곳에 우리 딸들하고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반주선생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좀 염치 없게 좀 참석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제의 승낙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동영상 가운데 하나 빠져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사실은 올해가 굉장히 저희 개인으로서나 사역으로서나 어떤 우리 막내 주성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밑에 나와야 되는데 기도 제목을 안 나왔네. 먼저 이제 저희가 사역에 먼저 보고를 드리면은 아까 보는 대로 이제 중학교 과정이 이것이 중학교 폼 4까지 중학교 과정이고 이제 학교 과정에 이제 두 코스로 나눠져 폼 4를 마치면은 전문 과정이나 아니면은 인문계처럼 이제 고등학교 하여튼 애매해요. 이제 5, 4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기술학교로 직업훈련소로 빠지든가 빠져야 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우리 아까 찬양하라는데 목이 자꾸 막혀가지고 보니까 내 목이 좀 이상이 생겼나 봐요. 이렇게 옛날처럼 찬양을 크게 막 이렇게 제가 노래를 찬양을 잘 못하는데 우리 딸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냥 함께 했는데 제 목이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마르고 목이 마르고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와요. 좀 발음이 잘 안 나오고 일단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4년 동안을 우리가 학교를 해봤어요. 했는데 이제 우리 학교에 하게 된 배경에는 지역사회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우자. 이것이 탄자니아와 아프리카가 가장 좋은 교회, 그러니까 적절한 교회 모델이다. 이제 했는데 그 배경에는 저희가 처음 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어요. NGO 사역, 지역사회 개발 사역, 제자훈련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그런 게 할수록 더 많은 갈등이 오더라고요. 뭐냐면은 구제사역이나 NGO 이런 사역을 집중을 하다 보니까는 현지인들이 좀 많이 비굴해지더라고요. 내 앞에서.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좀 비약적으로 하면은 나 잡아주쇼 하고 걔가 큰 개한테 약한 개 대성이 딱 엎드려서 큰 개한테 깨갱하는 것처럼 자꾸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떤 거기에 따라 책임감도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쪽에는 이 동인도 회사 파송을 받은 유럽 선교사들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복음 전해자가 어떻게 했냐면은 한마디로 여기 가면 식민지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났냐면은 이 기독교가 사역자가 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인생 역전하는
그런 케이스를 잡는 거예요. 선교사한테 만나서 선교사한테 복음 받고 뭐 믿고 이쪽저 하면은 잘 보이면은 먹고 사는 것이 이제 쫙 열리니까 공부하고 뭐 하고 자기도 유학 갈 수도 있고 다녀가고. 그러니까는 복음 때문인 것이 아니라 인생 역전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하고 친해지는 복음 때 메시지 때문에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NGO도 어떤 지역사 개발도 그런 부분의 맥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교회가 아주 빈약해지는 거예요. 아주 토속화되고 터척화되어 버려요. 그런 교회들을 보니까는 복음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되더라고요. 어떤 자기들은 얻어먹어야 되고 구제를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하도 없이 보니까는 교회가 아주 빈약해지는 거예요. 교회 수도 많아요. 왜냐하면 성도 수가 종교적으로 보면은 기독교가 한 35% 잡아요. 30%에서 35%. 모슬렘이 약 한 40% 정도고. 근데 기독교 35%라는 것은 개신교와 캐톨릭 두 개 다 합쳐서. 그러니까는 결국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한 15% 잡나요? 10%, 15% 잡나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20%, 15% 잡다는데 퍼센테이지에 비해서 교회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리고 뭐 그걸 보고서는 이제 그러면은 어떤 교회 모델이 돼야 될까? 아프리카에. 그런 탄자니아에. 그래서 결론은 그 지역사회 중심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떡과 복음이 주도할 수 있는 교회 모델이 돼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 사고서는 이제 제자 훈련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래 성인이 되어가지고 와서 제자 훈련 받는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에게 이미 가정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 책임질 가정이 있고 먹고 살 것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 해결하게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제자 훈련 받겠다고.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이렇게 막 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벽이 부닥치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한 교회를 처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교회 개척하는 그러니까 자립 차원에서 소를 후원을 받아가지고 5마리, 6마리를 줬어요. 그걸 또 어렵다 그러길래 몇 년 있다 가서 보니까는 이게 소를 갖다 다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나는 그 송아지를 사주려고 갔는데, 그것을 어려운 환경을 좀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어떤 다음 이렇게 연결성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는, 왜 팔아먹었냐? 그러니까는, 성 미셔너리가 우리 먹고 도움되라고 준 거 아니냐고 떳떳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는 이렇게 한 단계에서 교육 전체적으로 자립과 확장하는 이렇게 해두는데, 당순간 먹고 선교사가 줬으니까 당연히 먹고 팔아먹어도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게 되는. 그 결론 거기 뭐냐는, 물론 그 목회자는 저희가 제자 훈련을 해서 보냈지만은, 기존의 문화권과 기존의 그런 거 보니까 똑같이 도루묵이 되는 상황을 보게 됐어요. 또 한 번은 이제 우리가 CDP를 어린이 개발 사역을 한 12년 이상을 해서 15년 가까이 정도 그렇게 했는데 해가지고 그 열매라고 왔어요. 한 5명이서. 그리고 오길래 너무 기뻐가지고 야 진짜 주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5명이면 큰 수확이다 해가지고 오자마자 야 너 예수가 누구냐 주다 뭐 이렇게 그냥 부흥회 비슷하게 쫙 했어요. 다들 모슬렘이었던 자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쁨으로 나도 이제 좀 더 말씀으로 이렇게 하려 했는데 라마단 기간이 된 거예요. 금식 기간이죠. 모슬렘들의. 근데 웅성웅성 분위기가 이상해. 이렇게 보니까는 야 라마단 기간인데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낙담이 되든지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배운 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기존의 문화권에서 떨어지지 않으면은 기존의 문화권과 어떤 컬처의 그 구별이 이렇게 딱 갈라지니까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게 복음이 도로, 어떤 뭐랄까, 토촉화 도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담당, 우리 목회자 하는 말이 미션의 점이 해래. 이게 생활이 되었으니까. 삶이니까. 근데 복음이라는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제시하는 것이 복음인데, 두루묵이,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로 발전한 게 뭐냐면, 그러면은 초등학생들 막 졸업한 애들을 외부의 문화권과 외부 문화와 어떤 기존에 있는 전통을 해서 다 구별돼가지고 분리해가지고 이들을 양육을 하자. 지역사회 지도자, 떡과 복음을 가진 지역사회 양육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학교를 해보니까 좀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한번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우리 미성년자는 기다려도 다 없으니까. 근데 선생들이 자꾸 이상한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학생들이 막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편지도 왔다 갔다 하고 만나기도 하고 막 그런다 그러고 저는 생각 없이 청소년 시기에 그럴 거야. 나도 그랬어. 그때는 그게 호기심이고 한번 손잡고 싶고 연애 편지 쓰고 싶고 교제도 하고 싶고 다 이해를 해. 근데 그 선생들 표정이 형이 이해를 못하겠는데 한 며칠 있다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잠자리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남학생 여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도한 애가 바로 이제 목회자 딸하고 아들들이 그 짓을 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은 그러니까는 엄청 낙담이 되더라고요. 15살 14살짜리 딸들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참 다시 성교육도 했어요. 선생들부터 성교육, 학생들에게도 성교육 하면서도 느낀 게 물론 분리를 했지만은 이게 문화가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 기존에 살던 이게 뭐냐면 어디서 문화가 오냐면은 거의 시골이면은 이런 게 운고마 페스티벌이라고 잔치 파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운고마 다 맛있게 진짜 흥분될 만큼 그냥 얼마나 잘 치는지 운고마라는 게 북인데 얼마나 잘 쳐가지고 그 치는 동안 남녀노소 어리 뭐 빙빙 돌다가 눈이 쫙 맞으면은 숲속으로 가는 거야. 그게 심지어는 10대까지 심지어 하여튼 30대, 40, 50대 그때는 그냥 후이탄. 근데 그게 심지어 크리스찬도 가고 뭐 목사도 간단 말도 있고 그래요. 그런 문화들이 학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또 생긴 단어가 우리 학교에 이제 크리스찬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크리스찬 문화를 우리 학교 안에 정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 문화를 우리 학교에 정착해서 된다면은 이 학생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문화를, 크리스찬 문화를 흘러보내야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자 그래서 강조를 하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 한숨 나오는데, 이번에 오기 전 며칠 전에 이제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요, 학교에서 공동체 식구들이 해서 한 120명 이상이 돼요. 근데 그걸 밥을 하려면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밥이라니까 옥수수 가루를 갖다 센베라고 그러는데, 그 센베를 이렇게 뜨거운 물을 이렇게 막 끓이다가, 그러니까 센베를 옥수수 가루 서서히 부으면서 한쪽 계속 쥐어줘야 돼. 그러면 연기 나고 부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쉬운데 많이 부으면은 그 돼가지고 이 젓는 것이 엄청 힘이 들어요. 근데 이게 잘 안 저어지면은 이 안에 설 익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맛이 없어. 우갈리가. 그럼 얼마나 힘이 있게 잘 저어지냐에 따라서 이 우갈리가 맛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밥이 저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 스탭들이 주말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조해가지고 이제 모든 스탭들 거기에 공동체의 모든 스탭들을
조를 짜가지고 했고, 선생들도 포함시켜가지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 이제 각각 2명씩 해가지고 이제 선생들, 스태프들, 학생들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이 선생들이, 여선생들 3명이 자기네들 못하겠다는 거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야. 야, 할 일이 있으면 그게 무슨 소리 해가지고 그걸 먼저 해야지. 이게 뭔 소리냐. 근데 그대로 그냥 못하겠다. 나자빠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야, 한 달에 29일을 얻어 처먹고 하루 섬기는데 그것도 못하느냐.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생의 권위라는 건 내려놓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낙담이 되는 것은, 그리고 목사님 잠깐 우리 빌립보서 읽은 것 좀 제가 참 늘 거기 숙연해지는 그 말씀인데, 교통도 강조, 아니, 내가 전한 메시지가 뭐였냐? 섬김이 아니었냐? 아니, 이 30일 얻어 처먹고 한두를 섬기는데 그 섬김을 내가 메시지를 너희들은 어떻게 내 메시지를 뭐로 들었냐? 섬기라고 그런 건데, 섬김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리고 선생들의 신앙으로 어떤 삶으로 롤 모델의 학생들한테 주어졌는데, 아니, 너무 낙담되고, 이거 깜깜하는 거, 이 학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이 섬김이 빠져버리면은, 그러니까는 문제를, 고질적인 문제가 이 권위의식이, 나는 선생이니까, 그냥 강단에서, 그래서 낙담을 해가지고 마침 후임 그 목사한테, 야, 우리 미션 닫자. 학교도 문 다 닫고 다 정리하자. 우리가 한 달이면 운영비가, 야, 이거 한국 달러로 치면 $10,000예요. $10,000면 엄청난 큰 돈이 그 나라에서는. 왜 하냐, 이거. 마마 글로리아. 그러니까 우리 저희 집사람이 거기서는 이제 마마 글로리아라 그래. 우리 큰딸 이름이 글로리아, 주영이다. 제가 이제 마마 글로리아가 한 달에 2번 이 월급 주려면 이게 피똥 싸는다, 진짜 말고. 저 집사람이 심장이 이렇게 커져버렸대, 그렇게. 야,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면 심장이 저기서 저기서 오면서 이 고생을 하면서 왜 하냐. 너네 먹고 사고 뭐 하려면 할 의미가 없는 것이다. 참 화가 나고, 그래서 그 섬김을 우리는 섬김의 주도를 양성하게 한 건데, 참 그 낙담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당 그 목회자한테 나가면서 네가 다시 한번 설득해봐라. 그러니까 겨우 설득해가지고 선생대로 그냥 기대면 하겠다. 양보해가지고 좀 면목을 살려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또 이 선생이 좀 우리 기도자물로 항상 선생들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 오기 전에 와서 들으니까, 와서 이제 며칠 돼가지고 또 소식을 하나 들으니까는 자와디라는 학생이 학교 3학년인데 집으로 도망가 버렸대. 깜짝 놀라고, 그 애를 부모도 잘 알고 학생도 잘 알고 하는데 뭔 일이야? 그거 확 따져보니까는 이 선생이 심한 말을 한 거예요. 공부 못한 건 사실이래. 야, 공부도 못한 것이, 머리도 나쁜 것이 이 밥을 축 내고 여기 있냐? 막 심한 말을 해버린 거예요. 얘가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야밤도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무엇보다도 이 학교가 제대로 세워져 가려면은 선생들이 좀 제대로 해줘 가야 되는데, 지 역할을 못하니까는 참 마음이 아파요. 낙담이 되고, 지금도, 좀 많은, 이렇게 제 자신, 좀, 이 학교를 시작하는 사람, 어떤 취지에 벗어나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늘 좀 힘들어. 하여튼 우리 좀 기도하실 적에 우리 학교 선생들이 진짜로 성령을 거듭나고 우리 목사님 바라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잘게 삶으로 받아들여서 섬기는 지도자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생들이 많은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저희가 이 4년 동안 해보니까는 문제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 학교 하는 데는 기능 교육을 많이, 이렇게 기능 교육이라는 것을 많이 이제 비중을 높이려고 했는데 4학년 해보니까는 공부하기 너무 바쁜 거예요. 시험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폼 2에서 다시 국가고시를 봐야 되고 4에서 다시 국가고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 준비하고 또 재밌는 게 우리는 보통 시험 보면 하루에 4과목 보지 않나? 그지? 그 하루에 2과목 봐. 아침에 1과목, 오후에 1과목. 시험 보는 게 일주일 내내, 일주일 이상을 보는 거예요. 일반 학 공부, 교육. 그러니까는 공부하기 바빠가지고 이 기능교육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능교육은 아까 말한 대로 지역사회에 가서 지역사회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와 지역 섬길 수 있도록 축산이라든가, 뭐 공예라든가, 어떤 농업을 어떤 전문가 이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오면서 참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그 나라 말로 추라고 그러고요. 전문 학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칼리지, 전문 대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농업, 그러니까 축산 전문 대를 해야겠다. 그걸 하게 되면 그것만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주만. 근데 문제는 저희가 아무것도 준비 안 되는데, 이제 또 백지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가야 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 하려다 보니까 우선 교실 2칸 더 재야 되고, 더 심각한 문제는 학비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학비를 전혀 받지 않는 이유는 이제 흙 속에 이렇게 시골에 묻혀져 있는 무지와 가난한 것을 묻혀진 진주를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자.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엘리트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 세우자는 목적으로 이렇게 전액 무료로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 전문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학비를 받아도 일반 다른 예전 칼리지에서 보면 보통 한 달에 10만 원 정도, 12만 원 정도 그러는데 그거 봐가지고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은 되죠. 약간 도움이 되는데 턱없이 부족한 것인데 어떤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은 그 자립 기반으로서 학교의 자립 기반으로서 지금 닭을 한 2,00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수입이 괜찮아요. 보니까는 이제 한 선생들 얼굴 좀 빠지는 거지만은 선생 월급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칼리지를 하려면은 한 4,000수를 더 키워야 할 것 같아요. 종합 6,000수인데 그러면 선생 월급하고 운영비에 좀 도움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한 3년만 버티면은 아까 봤던 소들에서 이제 소들 수입이 나와요. 한 달이면은 목표는 한 15마리 정도 수입 나오면은 이 소학을 하면은 이제 학교의 자립은 한 70, 8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누가 와도 돈에 대한 큰 어려움 받지 않고 이 일을 해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자립이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한 4,000수 정도를 더 키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교실이라든가 아까 말한 식당이라든가 해본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기도하실 적에 꼭 이것을 놓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 어떤 물질적인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좀 진짜 저 땅에 어떻게 하면은 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